지구촌 전체 국내 총생산의 7만 배에 달하는 노다지 광물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연구기관인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의 관측 연구 결과를 행성과학저널에 발표했다고 USA 투데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위치한 16 사이키 소행성이 얼음이나 암석이 아닌 막대한 가치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커 수석 연구원은 금속 운석이 지구에서 발견되곤 하지만 16 사이키는 완전히 철과 니켈로만 만들어진 소행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16 사이키의 좌회선 파장을 분석한 결과 태양풍에 의한 산화작용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소행성이 광물 덩어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커 연구원은 지구는 금속 핵과 멘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 사이키는 원시 행성 형성 단계에서 태양계의 다른 물체에 부딪혀 멘틀과 지각을 잃어버리고 금속 핵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16 사이키는 직경 225km의 거대한 소행성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만한 크기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가 추산한 이 소행성의 가치는 1만 쿼드릴리언 달러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지구촌 전체 GDP 142조 달러의 7만 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소행성의 가격은 10의 19승 달러이며 1쿼드릴리언은 10의 15승입니다. 이 소행성 가치를 한국의 숫자 셈법으로 바꾸면 1천경 달러이고 원화로 환산하면 10의 22승에 달하는 113해원입니다. 1경은 10의 16승이고 1해는 10의 20승입니다. 1조는 1억이 1만 개이고 1경은 1조가 1만 개이며 1해는 1경이 1만 개인 수입니다. 즉 1해는 1조가 1억 개, 100조가 100만 개인 수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행성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 2022년 16 사이키를 탐사할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16 사이키가 노다지 소행성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곳에서 광물을 채굴해 지구로 가져올 기술력은 없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16 사이키 탐사 프로젝트 과학자인 캐롤 폴란스키는 나사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 행성 형성 과정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광물을 가져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난 3월 6일 지구 가까이에 접근했다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름 370m 크기의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난 6일 오전 10시 15분 지구로부터 1680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초당 4.58km 속도로 지구 근방을 통과했습니다. 아포피스는 2004년 처음 발견된 이래 지구 충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천체입니다. 서울 63시티의 249m, N서울타워의 233m 등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아포피스는 이번 접근 이후 2029년 4월 14일 오전 6시 46분에 지구와 매우 근접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지구와의 거리는 37,000km 정도인데 이는 천리안, 무궁화 등의 정지 위성보다도 4,000km나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포피스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이처럼 지구에 가까이 접근할 확률은 1,000년에 한 번꼴로 매우 희박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29년 동행비행, 즉 궤도를 수평으로 함께 도는 방식으로 아포피스 소행성을 직접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탐사 임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진 선임연구원은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적은 연료만 갖고도 탐사선이 소행성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뜻이라며 연구원은 전 세계 30여 개 천문대와 함께 국제 공동 관측 네트워크를 조직해 소행성 추적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광학망원경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6번째 반사경 제작이 한국천문연구원의 참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지름 25.4m의 차세대 초거대 망원경이며 지름 8.4m짜리 반사경 7장을 벌집 모양으로 배치해 만듭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10배 더 선명한 천체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를 관찰할 수 있어서 빅뱅 이후 급팽창에 의한 우주 생성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 탐색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 반사경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리차드 캐리스 반사경 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첫 반사경 제작을 끝낸 뒤 올해 6번째 반사경 제작에 착수했으며 7번째 반사경은 2023년 제작 계획입니다. 반사경 제작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반사경 기본 형상을 만드는 주조 단계와 반사경 형상을 다듬는 성형 단계에 이어 마지막 단계는 반사경 표면을 다듬는 연마 작업입니다. 반사경 소재로는 온도 변화에 따른 비틀림이나 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유리가 사용됩니다. 유리블럭 17.5톤을 주조 틀에 넣어 섭씨 1165도로 가열에 녹인 다음 회전시켜 표면이 포물면이 되도록 만듭니다. 완성된 반사경 표면의 굴곡 오차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보다도 작습니다. 완성된 반사경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 라스 캠파나스 천문대에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부지로 옮겨 설치됩니다. 이곳은 선명하고 어두운 하늘과 안정적인 대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천문 관측 최적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첫 관측 목표 시기는 2029년입니다. 세계 12개 기관이 참여한 거대 마젤란 망원경 기구 이사의 한국 대표인 박병권 천문연 부원장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 반사경 제작은 거대 시설 설비와 초정밀 공정이 동시에 필요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라며 세계 최대 망원경 건설 사업을 통해 차세대 천문 우주과학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차세대 광역 적외선 망원경 WFIR-ST Wide Field Infrared Survey Telescope에 선구적 여성 천문학자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로 불리는 낸시 그레이스 로만이 그 주인공입니다. 낸시 로만은 미국의 천문학자이며 최초의 여성 나사 임원이었고 허블 우주망원경의 제작 계획을 주도한 학자였습니다. 나사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357억 원 이상 투자한 대형 프로그램 명칭을 여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은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원거리 행성 탐색과 암흑에너지, 우주의 진화 등을 연구하기 위해 올해 중반 발사할 예정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우주를 넓게 관찰할 것으로 나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생을 마감한 로만은 나사 창립 이듬해인 1959년부터 나사에 몸담은 이후 우주망원경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허블 우주망원경 제작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로만은 1970년대 허블 우주망원경 제작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예산을 따내려고 의회를 설득하는 데 수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며 그 결과 45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714억 원이 투입된 허블 우주망원경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하이디 하멜 박사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 당연하던 시절 나사에서 최초의 여성 천문학 책임자 자리까지 오른 로만의 이름을 차세대 우주망원경에 붙이는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958년 나사가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연구소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고 여성들은 연구 발표회와 학술 모임에 참가하지 못했을 정도였으며 그래서 여성들은 천문학계에서 끊임없이 차별과 싸워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줄리 맥케너리는 로만을 정말로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부르며 로만의 이름을 딴 임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로부터 9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낫괴별로는 가장 먼 거리의 별이 관측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나의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별이 최초로 발견되었던 시점은 2018년이었으며 태양보다 약 2배 뜨거우며 최대 100만 배 이상 밝았습니다. 이 별은 태양을 향해 높이 솟아올랐다가 날개에 쓰인 초가노가 바다로 추락한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 이카로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통상 가장 성능이 우수한 망원경을 이용하더라도
대략 1억 광년보다 먼 거리의 별들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력 렌즈로 알려진 현상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은하계 훨씬 밖 행성들을 찾아내는 데 이용되곤 하는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빛이 중력의 영향으로 경로가 바뀌면서 마치 렌즈처럼 멀리 있는 천체를 확대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본래대로라면 희미해서 볼 수 없는 천체도 관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한 점의 빛을 알아챌 수 있었고 이후 이것이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어 50억 광년의 거대한 은하단의 중력에 따른 렌즈 현상으로 청색 초거성 블루 슈퍼자이언트인 이 물체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필리펜코 교수는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90억 광년 거리에 하나의 일상적인 별을 볼 수 있었다며 이는 초신성이 아니고 감마선 폭발도 아니며 하나의 안정적인 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초신성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수는 엄청난 밝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지만 이처럼 먼 거리에 고립된 별 하나를 발견하는 일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공동 연구자인 미네소타 대학의 켈리 박사도 이 별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다른 개별 별보다는 최소 100배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생명체 원소인 질소를 처음부터 상당 부분 갖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소는 산소와 수소, 탄소 등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생명체 존재가 가능하게 한 휘발성 원소입니다. 생명체 형성에 필수적인 이런 휘발성 원소는 원래 지구에 없었으나 목성 궤도 밖 태양계 외곽에서 만들어진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질소는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이미 상당 부분 존재했으며 모두 외부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라이스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지구환경행성과학과 교수 다스굽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철질 운석의 질소 동위 원소를 분석해 지구가 행성 형성 과정에서 목성궤도 바깥쪽뿐만 아니라 안쪽에 질소를 끌어모았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휘발성 원소의 기원을 찾아내는 것은 태양계 안쪽 암석형 행성의 형성은 물론 원시 행성 원반의 역학을 밝혀내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원시 행성 원반의 원시 목성 궤도 안쪽에서는 온도가 높아 질소를 비롯한 휘발성 원소가 고체로 응축되지 못하고 가스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암석형 행성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 행성이 원반 안쪽에서 주변의 먼지를 긁어 모아 덩치를 키울 때 휘발성 원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구는 테이아라는 화성급 행성이 충돌하며 달을 만들 때 비로소 휘발성 원소의 상당 부분을 전달받았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지구에 떨어진 운석의 비휘발성 원소 분석에서 태양계 안쪽과 외곽의 동위원소 구성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 데 착안해 휘발성 원소도 비슷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철질 운석에 포함된 질소 동위 원소를 분석했습니다. 철질 운석은 현재의 암석형 행성과 같은 시기에 형성된 원시 행성 핵의 잔해로 이번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의 만능패 역할을 했습니다. 질소 동위 원소 분석 결과 원시 행성 원반 안쪽에서 나온 모든 철질 운석에서는 질소 1호 동위 원소 비중이 낮은 반면 바깥쪽에서 형성된 철질 운석에서는 이 동위 원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시 행성 원반이 천 몇백만 년간 두 개의 저장소로 분리되어 안쪽에서는 질소 1사, 바깥쪽에서는 질소 1호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레왈 연구원은 우리 연구 결과는 현재 통용되는 이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서 휘발성 원소는 처음부터 안쪽 원반의 먼지에 존재했으며 지구를 포함한 오늘날 암석형 행성의 씨앗에 휘발성 원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스굽타 교수도 적어도 지구의 질소는 태양계 외곽의 물질에서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는 생명체가 거주하는 외계 행성을 찾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원시 행성 원반에서 큰 행성이 이동해 외곽에 휘발성 원소가 풍부한 물질을 전달해 주지 않더라도 별에 가까이 있는 안쪽의 행성은
인근에서 휘발성 원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고리의 제왕 토송의 여름과 토송 주위를 도는 달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1억 3,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토송의 북반구를 촬영한 이 사진은 토송의 고리들과 매년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대기, 그리고 토송의 달 엔셀라두스와 미마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토송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모니아와 메탄, 수증기, 탄화수소 등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대기 색깔이 노란 빛이 도는 갈색을 띠게 합니다. 나사는 이 사진이 매년 허블 우주 망원경에 관측되는 수많은 작은 규모의 일시적 대기 폭풍들과 고리들의 색깔이 해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여름철 햇빛 증가로 대기가 가열되어 순환의 변화가 생겼거나 또는 대기 중 에어로졸 속 얼음이 녹아서 생긴 현상, 아니면 햇빛 증가로 인한 광화학적 안개량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리들은 대부분 모래알갱이에서 자갈 정도 크기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고리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 고리도 토송과 마찬가지로 40억 년 전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리들이 밝은 색깔을 띈다는 점을 들어 그보다 훨씬 늦은 지구 공룡 시대 정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수억 년 정도 기간에 어떻게 이런 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데 천문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팀의 마이클 윙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토송 탐사선 카시니호가 고리에서 토송 대기로 계속 떨어져 내리는 작은 알갱이들을 측정한 결과는 이들 고리가 앞으로 3억 년 정도만 더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토송고리 시스템의 나이가 젊다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